왜 그것도 수많은 병 중에서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하고 비슷한 운동장애를 초래하는 병. 예, 저는 가톨릭 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충문입니다. 1984년서부터 29년 동안 가톨릭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에 개업가에서 잠깐 일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은퇴한 상태에 있습니다. 느낌은 환자들은 갖고 있는 증상이 완화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질환은 고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증상을 없애줘야 합니다. 질환을 없애야 물론 증상도 좋아지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술 전 혹은 치료 전 진단이 뚜렷해야 됩니다. 거기서 막연한데 뭐 수술 들어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수술한 경우 좋아지는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 전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 그것이 치료 효과를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레지던트들, 전공의나 학생들하고 달라서 저희 교수직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스케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별로 얘기하기보다는 일주일별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은퇴하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반나절 3번을 외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반을 수술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5일 중 4일이 됩니다. 마지막 하루 남는데 그 시간에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대 되면은 은퇴 나이에 가까이 오면 보직을 많이 맡게 됩니다. 척추센터장, 단위 과외 과장, 주임 교수 뭐 그런 일들을 또 해야죠. 행정적인 일. 그 밖에도 수술 계획인 사람들 수술에 대한 자료도 봐야죠. 또 학회 보고할 내용들도 정리해야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토요일 날은 뭐하냐? 안 바쁠 때는 골프도 치러 나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40대 중반 이후 바쁠 때는 토요일 날처럼 귀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요. 쉴 날이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의대, 특히 신경외과처럼 바쁜 과의 교수의 일주일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독수리들이 새끼를 절벽 꼭대기 걸어서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나와서 그 벗어날 길은 날아가는 일밖에 없는 곳에서 키웁니다. 때가 되면 비상을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기류를 따라 날르죠. 이 새들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가 혼자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떴는데 마침 상승기류를 탔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오더니 상승기류에서 벗어나 떨어지게 합니다. 더군다나 그 폭풍은 날개까지 부러뜨렸습니다. 그 까마득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독수리 새끼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왜 그것도 수많은 병 중에서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하고 비슷한 운동장애를 초래하는 병. 그것도 잠깐 앓다가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그 기간을 제가 가장 좋아하던 외과 의사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신에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요? 라고 묻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건 상당히 종교적인 건데요. 의사가 환자의 입장을 상당히 잘 알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명의일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명의라는 호칭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EBS 명예에도 나갔었지만 환자의 입장이 실제로 된 적은 없었고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치료해 준 적은 있죠.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진정한 환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환자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자긍심이나 병에 대해서 병을 우습게 본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잡고 정말 병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뭐 실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지만 파킨슨 환자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룬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척추에 큰 변형이 왔을 때 그때 수술을 하거나 또 아니면 물리치료를 하면서 환자를 보고 많은 파킨슨 환자를 봤지만 파킨슨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온 케이스를 봤지 파킨슨 자체 때문에 온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명의로서의 그 판단은 제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달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파킨슨 병은 병인론적,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따져서 병의 구체적인 기전 이런 것을 파악한 그런 질환이 있고 파악하지 못한 질환이 있는데 파킨슨 병은 그 파악이 안 된 질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으로 알고 치료를 일찍이 포기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0여 가지 증상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어떤 건 굉장히 일찍 나타나고 어떤 건 늦게 나타나고 어떤 건 빨리 나타나고 어떤 건 천천히 나타나고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다 포기하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그 증상을 그냥 악으로 버티고 살려니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나 아니면은 뭐 안정제 이런 거나 먹으면서 파킨슨 환자의 명의라면 물론 완치되는 치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완만해서 몸은 이렇지만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파킨슨 병에서의 명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화는 자기의 그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그만 증상이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해결을 하면 지금 제 경험으로 봐서 완치되는 것도 있어요. 증상이 다시는 안 하거든요. 증상이 굉장히 완화돼서 지내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병들이 다 몰려서 덕지덕지 괴로움만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낫습니다. 사는 거는 똑같이 될지 몰라도 삶의 질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저는 명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